해저를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강이 육지에만 흐르는 게 아니라요, 바다 속에도 똑같은 형태로 깊은 해저를 흐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또 다른 수로가 있어서요, 바닷물과 분리되어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인데요. 해저를 흐르는 강이 발견된 것은 2010년 일입니다. 해저를 따라서 흐르는 강은 흑해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흐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도 과학자들은 해저 바닥을 따라 물 흐름이 있다는 것을 초음파 분석으로 밝혀냈지만요, 흑해에서 제대로 알려진 것이죠. 바다 밑에 강이 흐르는 것은요, 마치 육상의 강물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협곡을 만나면 폭포가 생기고요, 또 해저를 흐르는 강물은 자신이 지나가는 수로를 깎아내면서 흐르는데요, 그 수로 폭이 1km가 넘기도 합니다. 빠르고 강력한 흐름으로 해저 바닥을 깎으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로 옆에는 제방도 만들어집니다. 이 강둑은요, 해저에서 수백 미터 높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해저 수로 시스템이 독특한 해저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해저를 흐르는 강은 전 세계 해양에서 최근 활발히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조금씩 특성이 다릅니다. 어느 곳은 육지의 담수가 바다 밑을 흐르고요, 어느 곳은 짠 바닷물이 흐릅니다. 아무튼 모두 바닷물 속에서 수로를 따로 만들어서 흐르는 강들입니다. 해저의 강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아마존강 하구에서 시작되어서요, 대서양 해저로 빠르게 흐르는 수로인데요, 아마존강은 전 세계에서 강 유역이 제일 넓고요, 방출량이 가장 많은 만큼 바닷물과 섞이면서 대서양으로 유입되는 양이 많지만요, 바다 속으로도 강물 수로를 만들어서 강한 힘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이 강물은 담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해저를 흐르는 강물이 됩니다. 반면에 흑해 해저를 흐르는 강은 담수가 아니라 염도가 높은 해수가 강으로 흐릅니다. 흑해 해저의 강은 60km 길이로 깊이는 35m, 폭은 거의 1km에 육박하는 폭으로 흐르고 있음이 발견되었는데요. 아마존의 수로보다는 규모가 적지만요, 해저에 있는 강물이 라인 강물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초당 22,000 세제곱미터의 양의 물을 운반하고 있었는데요, 육상을 흐르는 강물과 비교해 보면요,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강에 해당합니다. 바다 밑에 강이 흐르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는 초자연적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었었지만요, 이제는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이 형성되는 과정은 다양한데요, 해저에서 크게 갈라지고 많은 물이 흐르면서 많은 침전물을 운반하게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만의 수체를 만들어서 완전한 물 흐름을 형성합니다. 어떻게 밀도가 낮은 담수가 더 무거운 해수 밑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해저를 흐르는 강은 맑은 물에 담수가 흐르는 게 아니라 모래와 미사가 포함된 현탁액입니다. 이 뿌연 현탁액에 포함된 입자 무게 때문에 무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염도 높은 바닷물보다 더 무거워서 바닷물 아래를 흐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강이 대륙붕에서 시작될 때를 보면요, 마치 산에서 눈사태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이 침전물을 휩쓸고 운반하면서 해저 수로를 따라서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게 됩니다. 현탁액에 포함된 입자 무게 때문에 바닷물 속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바닥에서는 해저 수로를 따라서 구불구불 흐르면서 해저의 두꺼운 침전물을 가로질러서 뻗어 있습니다. 해저의 강물 흐름은 밀도 차에 의한 것입니다. 2010년 흑해에서 발견된 해저를 흐르는 강은 다른 유형의 강이었습니다. 이 물은 염도가 높은 짠물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온 물인데요, 보스포러스의 좁은 수로를 타고 해저에서 바닥을 흐르면서 흑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중해 물은 흑해보다 염도가 높아서요, 밀도 높은 무거운 물이라서요, 흑해 바닷물과 섞이지 않고 시속 6.4km 속도로 엄청난 양의 강물이 되어서 해저 수로를 통해서 흐릅니다. 흑해의 바닷물 염도가 낮은 이유는요, 다뉴브강, 드네프르강, 돈강 같은 강물은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요, 바닷물과 섞이는 통로는 좁기 때문이죠. 다뉴브강은 독일에서부터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마침내 우크라이나에서 흑해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긴 강은 러시아를 흘러서 카스피해로 들어가는 볼가강입니다. 흑해를 빠져나가는 염도 낮은 물은 표층에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 아래쪽에는 흑해보다 염도 높은 지중해 물이 에게해에서 흘러들어옵니다. 흑해는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요. 지중해 물과 교환되고 있는데요. 이 물이 서로 섞이기도 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흑해의 바다 밑에 염도 높은 강물이 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해저를 흐르는 강 중에서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닷물 속에 수로를 만드는 강도 있습니다. 캐나다 서북쪽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이나 영국의 스코틀랜드 남서쪽 먼 바다에서 관찰된 바에 따르면요, 눈과 빙하 녹은 물이 폭발적으로 모래와 진흙을 강하구 삼각주에 퇴적하고요. 이것이 붕괴되면서 바닷속 수로로 혼탁한 급류가 강한 힘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눈사태나 폭우로 채워진 강물은 침전물로 차 있기 때문에요. 해수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바닷물보다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해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해저를 흐르는 강이 육상의 강하고 다른 점은 1년 내내 영구적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라요, 때때로 흐르는 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속화되어서 한번 시작되면 해저를 흐르는 강은 한 번에 몇 주나 또는 몇 달 동안 침전물을 옮기게 됩니다. 그 기간은 짧아도요, 1년 내내 침전물을 옮기는 육상에 있는 강과 비슷한 양을 운반합니다. 강력한 힘으로 해저의 강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몇 주나 몇 달, 심지어는 몇 년까지도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은 해저의 침전물을 침식하고 운반하고 퇴적하면서 해저 지형을 바꿉니다. 거친 풍랑이 거센 바람으로 몰아치는 일은 바다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그리고 해저 깊숙한 곳은 고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깊은 수심의 해저도 수시로 풍파를 겪습니다. 얼룩진 풍파 때문에 해저에서는 생명을 품을 기회가 만들어집니다.